우리나라는 반도체 여전히 ING, 2차전지 ING, 디스플레이 ING. 갔다 오고 나서 느낀 거는 딱 그거 하나였어요. 와, K배터리 진짜 기술력. 야. 문제가 뭐냐면 금리 인하기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막 살아나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올라갑니다. 모든 자산 다 올라갈 거예요. 뭐 부동산이 비트코인도 다 올라갈 거예요. 자산이 확 올라가는 시기가 올 거라 봐요, 저는. 아, 진짜 그런 대대장증기가 네, 다시 온다. 저는 올 거라 봐요. 와, 그렇군요. 진짜 올까요? 네, 저는 근데 지금 뭐 다른 것만 없다라고 하면은 이미 좀 스타트를 끊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도 지금은 네, 뭐 그저 그렇지만 네.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저 그럴 때 항상 투자를 하게 만든 것 같아요. 보면. 그러네요. 네. 앞서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반도체 안 좋으실 때 네. 바이를 외치셨고 네. 엔비디아 특히 안 좋으실 때 아, 엔비디아 욕 진짜 많이 먹은 건데. 예, 근데 그렇게 된 것처럼 네. 지금 사면 한 1년 후에 보면 네. 주가가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저는 가끔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유튜브 시청자분들이랑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욕 먹을 때 사라. 제가 얘기해놓으면 욕 먹을 때 사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오히려 많이 관심 받게 있고 이제 배제되어 있는 기업들. 물론 지금 만일 2차 전지가 뭐 이런 성장성이 꺾였다. 그리고 이제 개발 안 하고 투자 안 하고 뭐 직원도 막 고용 안 하고 다 자르고 있다. 이러면 버려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완전 반대잖아요. 그 또 리튬 가격이 네. 요즘에 좀 움직이고 있다고 하던데 몰랐죠. 네. 몰랐어요. 반등하고 있죠. 또 잘 또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거 2차 전지. 2차 전지 중에 또 네. 포스코홀딩스라고 봐야 되는 그쵸. 거죠. 아, 그래서 포올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포올도 지금 매수 가는 의견. 그러니까 무겁긴 포올에 해요. 그러면 포올에 대해서 만약에 좀 그 반대편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네. 아직도 철강 위주다. 네. 아, 이번에 CEO가 어. 사실 그 이미지가 확 이제 프레임이 씌워진 게 이번에 CEO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제 어떤 CEO가 올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되게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 후보군에 뭐 2차전지 쪽 회사 대표도 있었고 사장도 있었는데 일단 포스코는 사기업이 아니에요. 그 대표가 자기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장님이 많은 것 갖다 컨트롤 하시겠지만 포스코는 기본적으로 엄밀히 따져봤을 때 포스코 하면 딱 떠오르는 철강이 맞긴 맞아요. 근데 지금 철강이 좀 뒤로 이제 처져 있는 이유가 엔저를 등였고 일본산 철강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중국이 쉽게 좀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철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건데 딱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 BM으로 보시면은 에코프로 BM이 하이니켈 잘하잖아요. 지금 되게 좋은 프리미엄 제품 잘하잖아요. 그러다가 LFP 넣은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도 저는 사실 포스코를 그동안 보면서 유일하게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니 뻗어나갈 수 있는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되게 많은데 왜 굳이 안 할까라는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시작점이 언제냐면은 2차 전지 하기 전에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세계 품목에 대해서 제한 걸 때 희귀가스 걸었잖아요. 에칭가스. 그때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희귀가스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좀 알려졌죠.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관련 기업이긴 하지만 하고 있는 이런 공장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구나라는 걸 좀 알려졌었죠. 그러면서부터 2차 전지 관련주를 넣어가지고 진행을 해온 건데 이번에 회장이 대놓고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2차 전지 투자 계속 할 겁니다. 이거 되게 신중해요. 저희는 굉장히 지금 우리 이거 진지하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 계속 늘려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답이에요, 사실은. 좀 아쉬운 건 있죠. 2차 전지 투자하시는 2차 전지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를 매수하신 분들은 기왕이면 대표도 2차 전지 쪽으로 했었으면은 좀 좋겠지라고 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원래 잘하는 철강을 좀 아예 버린다는 그럼 철강은 사실 수십 년 동안 포스코를 이끌어왔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좀 쉽게 바꾸기는 어렵긴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바뀐 CEO가 바보가 아닌 이상 사실 다 알 수 있죠. 지금은 철강보다는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포스코의 미래를 위해서는 라는 생각을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2차 전지 못 버려요. 버릴 수가 없어요. 투자 계속 하고 있고 이번에 저 인터배터리 가니까 거기다 만들어 왔더라고요. 이제 염수 해가지고 이제 뭐 증발 방식인데 우리 방식은 어떤 방식이고 해서 하고 질문도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이번에 포스코홀딩스 그 부스에는 2차 전지 관련 거밖에 없었어요. 거의. 그래요? 네. 그자 이거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보시면은 확실히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에 굉장히 좀 신중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진심을 다가가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 오늘 뭐 대표가 누가 되든지 별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거기 관계자분들이 나와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네, 부장님들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질문하고 싶었는데, 전 이번에 좀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앞에서 어떤 이제 어린 친구,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표가 있는데 거기에 막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뭐 숙명여대, 뭐 성신여대, 그리고 심지어 부산대, 동아대, 지방에 있는 대학 친구들까지 올라와가지고 보는데 그 앞에 포스콜린스 맞았던 것 같아요. 포스콜린스 아니면 LG엔솔이었는데 거기 부스에 계신 분이 부장님이었는데 서울대 친구였나? 어디 친구였나? 질문을 하는데 와 되게 흐뭇한 거예요. 뒤에서 듣는데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투자 동아리래요. 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웅달책방도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투자 문화를 어쨌든 좀 많이 바꾸고 싶은 그런 어떤 비전 나름의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활동을 하는 건데 와 우와 저도 사실 이제 대학교 투자 동아리 때 저희 때도 있었지만 그런 걸 보니까 되게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질문도 되게 잘해주시고 답변도 되게 잘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이게 확실히 그럼 네. 전반적으로 그 배터리데이 분위기가 네. 인터배터리 그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주가는 별로 안 좋아서. 근데 이게 인터배터리가 이번에 인터배터리 빨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작년 거 못 갔거든요. 작년 거랑 올해 거랑 큰 차이는 없대요. 네. 그 이번에 좀 달랐었던 거는 SDI의 전고체 배터리 좀 달랐었고 사실 부스만 봤을 때는 에코프로 그룹 부스는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제가 모르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SK온도 되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영상 찍은 거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SK온도 이거 되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쫙 부스 해놓고 이제 설명도 되게 잘하고 있고 LG엔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마 새로운 게 없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주가 움직임이 딱히 움직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갔다 오고 나서 느낀 거는 딱 그거 하나였어요. 와, K배터리 진짜 기술력. 야, 지폴딩 SK온의 지폴딩 기술이라고 이렇게 이걸 싸요. 이렇게 종이 같은 이거에다가 넣고 싸고 넣고 싸고 이런 방식으로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옆에서 찍어왔어요. 얼마나 얇은지. 그것도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 기술력은 배터리 기업들 기술력은 진짜 너무 최고인 것 같고 네. 중국 배터리보다 경쟁 기술이 높을까요? 경쟁력이? 기술력 못 따라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제가 또 어떤 분들은 네. 중국 배터리 너무 무시하지 말라고. 무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왜 무시를 하면 안 되냐면은 걔들은 컨트롤 CV를 잘해요. 그러니까 정말 나이브하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거 만들어서 짠 잘하거든요. 중국은 누군가 우리나라 새로운 거 짠 만들면 그걸 딱 보다가 딱 들고 와서 컨트롤 CV에서 하는 거 되게 잘해요. 엄청 잘 찍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싸게 잘 찍어내죠. 그런 장점은 중국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기술력을 따지고 봤을 때는 근데 그렇게 컨트롤 CV라는 거는 장점은 단가를 낮춰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새로운 기술 발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고 이제 우리나라 기술자들 전 세계 기술자들 데리고 가는 건데 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긴 해야겠죠. 그럼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나중에 100만 원을 넘어서 환계주가 될 거고. 네. 에코프로는 좀 어떠세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는 투자 포인트는 그냥 딱 하나예요. 에코프로 누가 물어보시면 지금 공매도가 어쨌든 중지가 돼 있잖아요. 기술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공매도 중지하기 바로 전 시점에 에코프로 그룹들의 이 공매도 이제 양을 체크를 쫙 해서 엑셀 같은 거 하나 만드셔가지고 공매도 중지되기 바로 전에 이제 공매도 양을 쫙 다 적으세요. 에코프로 그룹들 그리고 제일 최근에 공매도 양을 다 적으셔가지고 전보다 지금 뭔가 드라마틱하게 의미 있게 뭔가 좀 공매도량이 확 줄은 기업이 있다. 그거 매수해야 돼요. 그게 다음번 대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봤어요? 못 보고 왔습니다 오늘. 네, 보고 지금 이게 사실 이 얘기도 오늘 하려고 준비한 얘기는 아닌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려가지고 오늘 못 보고 왔습니다. 에코프로도 가능성 있어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많이 안 줄었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보고 제가 다음번 나왔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해야겠다. 까먹었네요 이거는. 네. 포스코홀딩스는 많이 준 것 같더라고요. 많이 줄었어요. 포홀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포홀은 좀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거군요. 에코프로도 괜찮을까요? 그럼 앞으로? 괜찮게 봐요. 근데 에코프로는 사실 그 그룹은 위아더 월드잖아요. 뭐 하나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내에서 대장은 좀 바뀔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그룹의 주가가 뭐 끝났다.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머지 진짜 한 번 더 흐름은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가장 안정성 측면이나 네. 주가 탄력적인 측면, 네. 미래 성장성 기대되는 측면 이런 걸 종합할 때 네. 포스코홀딩스가 1등이고 네, 저는 그래요. 혹시 또 그 다음에 보시는 건 에코프로 BM 이 정도일까요?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 근데 그 두 개는 둘 중에는 이제 공매도 비율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게 포스코홀딩스랑 그 에코프로는 네. 이번에 밸류 프로그램에 또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게다가 금리 인하 수혜주까지 들어가잖아요. 갑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쪽에 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주사들이 둘 다. 지주사는 금리 인하에 어떤 혜택을 받는 거예요? 지주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기본적으로 일단 어쨌든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은 그 회사들이 주주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뭐 어떤 사업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금리 인하하면은 사실 포스코는 뭐 철강이든지 2차전지든지 다 나이스하고 그리고 에코프로 또 2차전지면 다 나이스하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죠. 그런 차원에서 네. 그 또 이게 좀 요즘에는 쑥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작년에 한창 그 2차전지 올라갈 때 네. LG 에너지 솔루션 네. 싫어하시긴 하죠. 네네네네네네. 감히 여쭤보면은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를 넘어서 네. 우리나라 제1의 기업이 될 거다. 그러니까 2차전지가 그만큼 네. 성장세가 반도체보다 크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 2차전지의 1등은 엔솔이니까 네. 결국은 삼성전자 시총을 넘어설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었거든요. 네. 돌기만 한 거겠죠. 도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돌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뭐 저는 사실 그래서 제일 많이 보는 게 결국 그렇게 끌어올리는 것도 외국인들의 생각이 중요하죠.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하이닉스, 3위가 삼성전자 우선주, 4위가 현대차, 5위가 기아, 6위가 포스콜린스, 7위가 셀트리온, 8위가 네이버, 9위가 KB 그룹이 올라왔고 10위가 LG 화학이 올라왔네요. 이거 원래 지난번에는 LG 엔솔이 있었던 것 같은데 빠졌네요. 근데 이제 10위가 LG 화학인데 1.9%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29.8%. 거의 이거는 2% 치고 30% 치면 15배. 이거를 쉽게 따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MSCI 지수로 돈이 외국인의 자금을 유입을 알 수 있는 건데 그럼요. 그걸 비춰봤을 때 너무 적다. 네, 지금 LG엔솔은 없네요. 아예 10위 안에. 10위 안에는 없네요. 네, 근데 여기 구성 항목에 101개가 기업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10위권 초반대에 이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1-2%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맨 끝에 가지고 1.9%니까 많아봤자 1% 되겠죠. 더 올라갈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뭐 아예 없다라고 보긴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시간이 많이 걸린 그 미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때가 또 오게 되면 또 제가 또 분석 내용을 또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죠. 근데 그게 단기간에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상당히 높네요. 높죠. 네.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포스콜린스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선이 좀 강하긴 하죠. 진짜 만약에 2차전지 금리나 뭐 이런 거에서 좀 탄력을 받고 네. 그때 포스코홀딩스 딱 봤는데 네. 2차전지 쪽에서 막 리튬 터지고 막 이러고 발견되면 네. 진짜 쫙쫙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외국인들도 사고 지금은 기관도 사고. 사실상 2차전지 중에 제일 높은 게 포스콜린스예요. 그죠? 메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 포스콜린스니까 위에 반도체 다음에 자동차 다음에 바로 이제 포스콜린스니까 지금 2차전지 중에 외국인들이 제일 퍼센티지를 높게 보는 2차전지 주로 보고 있을까요? 그들이? 예전에는 2차전지 주로 엮이는 걸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지주사까지 또 들어가니까 조금 네. 그러니까 2차전지 지주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예전이랑은 좀 많이 달라진 걸 느끼긴 해요. 그 KB가 아까 있다고 맞아요. 말씀하신 KB가 거 보니까 지금 9위네요. 밸류업으로 포스코를 봤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가능성 있죠, 충분히. 근데 이제 미래에 만약 2차전지까지 만약 이번에 2차전지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네. 밸류업으로 들어온 거고 네. 2차전지가 만약에 더해지면은 올라가겠네요. 근데 지난번에도 밸류업 하기 전에도 포스코홀딩스는 낮진 않았어요. 얘도 한 6, 7, 8위에는 계속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조금 순위가 좀 올라간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니까 바로 위가 기아자동차인데 기아자동차가 2.77%고 포스콜린스가 2.64% 0.13%포인트 차이네요. 이거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 바로 위가 현대차인데 현대차도 2.9%밖에 안 되기 때문에 0.29%만 올라가면은 잡겠네요. 그러니까 포스콜린스 말 탄력 받아가지고 말 좋다라고 보면은
적어도 저는 4위까지 올라갔나 보네요. 3위는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여가지고 이거 뚫기 어려울 것 같고.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대 올라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한번 그 포스코홀딩스는 그 리튬 네. 관련해서 알버말 네, 알고. 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알버말 주가 보니까 진짜 거의 바닥이더라고요. 완전 바닥이에요 지금. 줄줄줄줄. 근데 걔가 만약 올라오면 네, 우리나라에서 포스코홀딩스가 볼 거고 그렇죠. 그러면 또 역전할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음. 베스트 상황이 아닌데도 이정 6위라고 하면은 음. 이게 베스트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더 괜찮을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다 봐요.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무겁죠. 사실은 이게 예전부터도 포스코홀딩스는 무거웠어요. 철강으로 투자할 때도 무겁거든요. 근데 이제 무겁지만 올라가면 이제 한번 우리가 며칠 전에 확인했잖아요. 삼성 3월 20일 날한 일주일 전에 확인했잖아요. 삼성전자 주가 우리나라 시총 1인데 그냥 외국인들이 땡겨주니까 외국인 기관이 땡기니까 그냥 하드캐리 해버리는 거. 네. 포스코홀딩스 올리는 건 뭐 일도 아니라 봐요 저는. 포스코도 그 작년에 네. 뭐 10몇 프로 올랐잖아요. 한 맞아요, 20%인가요? 맞아요.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 위주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도 MSCI를 깔아놓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반도체랑 2차전지 외에도 네. 좀 관심 갖고 있으신 섹터나 기업 있으세요? 전 똑같아요. 디스플레이. 아, 그리고 바이오도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맞아요. 바이오도 올해 사이클이 좀 돌아온 것 같긴 한데 요즘 잘 나가던데요. 네 이번에도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서영지 회장이 아들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바이오가 배제가 되어 있었는데 바이오도 좀 뭔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해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바이오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차전지랑 뭐 IT 반도체는 계속 하는 거고 디스플레이도 흐름이 올 거라 봐요. 어쨌든 AI로도 엮을 수 있는 이게 AI가 지금은 일단 대장으로 치고 나가는데 그 다음 웨이브는 AI가 들어갈 수 있는 수혜주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더 디스플레이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 봐요. 그럼 디스플레이의 1등 주식은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일단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봐야죠. 네. 걔네들이랑 관련.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성능 안 돼 있으니까 전자를 봐야죠. LG전자. 삼성전자. 전자로 삼성을.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봐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삼성 디스플레이 쪽을 좀 더 선호를 해가지고 저는 삼성전자. 그런 느낌으로. 그럼 삼성전자 이쪽도 걸리고 저쪽도 걸리네. 네, 다 걸리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쪽도 걸리고 저쪽도 걸리는 게 하나가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다 어느 정도 선방을 쳐주면은 이것도 다 시너지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극명해요.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것과 SK 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거는 너무 극명한 장단점이 있죠. 그러면은 바이오는 그 어느 기업을 좀 관심 갖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다 보고 있는데 네. 그냥 좀 잘하는 기업들 셀트리온 그룹주들 위주로 좀 공부를 좀 해보고 있긴 해요. 저도 아직 뭐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를 해서 예전에 좀 잘했었던 기업들 위주로 해서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애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저는 지난번에 안 그래도 다른 데 가서 이제 또 얘기를 했었던 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게 어쨌든 되게 시끄러운 것들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관심을 좀 바이오주들 움직이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딱 봤을 때 이렇게 비싼 거 어떻게 사?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EO라면 지금 스플릿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액면 분할. 왜냐하면 액면 분할이 되게 좋은 게 또 지금 핫한 이슈가 뭡니까? 주주 친화 정책이잖아요. 주주 친화 정책 하니까 적절한 시점에 액면 분할 한번 딱 때려버리면 그것도 이제 어떤 되게 좋은 호재성 이슈로 이제 슈팅에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아마 지난번에 이거 딴 데서 얘기했던 건데 그때 그 같이 하셨던 분한테 여쭤봤을 때도 아직 이거 얘기한 사람 없다고 하더라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스플릿, 그러니까 액면 분할하는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비싸니까 몇백만 원이니까 이게. 아마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까 스플릿을. 스플릿 함과 동시에 하면 주가가 또 확 튀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대표님 오늘 감사드리고 그럼 지금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어떻게 투자하시겠어요? 지금은 여전히 미국 반 우리나라 반. 네. 미국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미국 반 우리나라 반 50%씩 가져가고. 미국은 M7인가요? 네, 저는 M7이라 봐요. 근데 M7 중에 조금 비중을 올려야 될 거는 지금 좀 쳐져 있는 애들, 애플, 테슬라 이런 애들. 네, 애플과 테슬라 위주로 좀 비중을 좀 15%씩 좀 잡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20% 남으면은 뭐 M7 기업들 중에 좀 투자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여전히 ING, 2차전지 디스플레이 ING 그리고 제가 레버리지 같은 애들도 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레버리지도
지금 지수 상승 쪽에 베팅하는 것도 지금 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지수 레버리지. 네, 지수 레버리지. 코덱스 뭐 네, 이런 거.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그런 건 안전할 수 있을 꽤 안전할 것 같기도 네. 해요. 근데 그거는 좀 기다렸다가 레버리지를 투자하시려면 지금 좀 지수가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눌리면 이제 지수 종목을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지금 현금 한 10% 가지고 계신 것도 괜찮고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되게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거만 안 가냐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실 거고, 시장은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왜 내 거만 이렇게 못 갈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시는 시점인데, 이럴 때 한번 꾹 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모든 기업을 다 참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딱 성장성과 실적 이런 것들이 좀 담보가 되어 있는 기업들, 단순히 이거는 다 좋은데 너무 무거워라고 해서 무거운데 버리고 갈래, 이 생각을 지금은 안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 종목이 조만간 크게 움직이는 시점이 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이끌어가지고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나머지가 다 빠지죠. 수급이 올라가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낙수 효과라는 게 있어요. 큰 형님들이 밭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큰 이제 기계들이 먼저 앞을 밭을 갈아주죠. 밭을 갈아주는 과정이 지금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동생들이 이제 씨를 뿌리는 과정이 만들어지는데, 일단 지금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앞에서 좀 확 한번 갈아엎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 갈아엎고 있는 상황이고, 적절한 시점에 지금도 밸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낙수 효과로 조만간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로 흘러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잘 파악하시면서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지금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선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